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팀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센스 있는 보고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자주 중요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팀장님이죠. 작은 디테일부터 큰 결정 사항까지 보고해야 할 것이 많지만 보고를 하려다 보면 언제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이해하신다면 팀장님과 어색한 분들, 보고가 어려운 분들, 회사 생활이 한결 더 편해지실 겁니다. 보고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고의 목적. 보고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보고입니다. 보통 본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 과정에 어떤 것을 결정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 결정을 받기보다 현재까지 본인이 달성한 내용, 추후 계획, 예상 성과 등의 정보를 나누는 것이죠. 보고하는 내용과 타이밍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업무를 장악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 유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결정사항을 승인받는 보고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포인트가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거래처를 정해야 할지 등의 큰 결정부터 어떤 형식을 사용할지 등의 작은 선택까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정해야 할 것이 정말 많죠. 이럴 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고 팀장님이 있으니까요. 단 유의할 점은 아무 대안 없이 무턱대고 보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A안과 B안을 정리하고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제시한 다음 나름의 결론을 정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결정은 팀장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아는 내용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팀을 총괄하는 팀장님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결정사항을 정리하고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일이 터지는 거죠. 이런 경우 보통 문제를 빠르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력도 아직 없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덮어두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점은 문제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당황스럽더라도 글로 적다 보면 상황이 조금 더 정리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의 목적이 정해지면 팀장님께 말을 꺼낼 때 목적을 서두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님이 목적을 먼저 파악하면 그 목적에 맞는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유 보고의 경우 팀장님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A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팀장님이 덜 긴장하고 다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문제가 생긴 경우 지금 프로젝트 C에 정리할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즉각 팀장님이 문제 해결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목표는 세 번째 문제 보고에서 첫 번째 공유 보고로 비율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고도 치고 문제도 일으키면서 문제 해결 보고를 좀 하겠지만 일이 익숙해지면서 중간 결정을 받는 승인 보고가 많아지고 이를 마스터하면 진행 상황을 나누는 공유 보고가 늘어나겠죠. 두 번째, 팀장님 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보고입니다. 보고의 목적과 내용이 정해지면 이제 팀장님의 스타일에 맞춰 봅시다. 사실 팀장님의 스타일은 다양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중요하게 확인할 포인트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MBTI로 보면 두 번째 지표인 N과 S의 차이죠. 팀장님이 큰 틀에서 보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중간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간결하게 핵심을 중심으로 보고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디테일에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라면 중간 과정과 세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하면 더 만족스럽겠죠. 두 번째 스타일의 차이는 계획적인 태도와 즉흥적인 태도입니다. MBTI로는 네 번째 지표인 P와 J의 차이입니다. 팀장님이 계획적인 스타일이라면 최종 마감 기한까지 어떤 과정과 일정이 있는지 타임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즉흥적인 스타일이라면 지나치게 상세한 타임라인보다 큰 변화가 있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팀장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보고의 타이밍입니다. 팀장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보고를 하거나 반대로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고의 목적과 스타일을 확인했다면 보고의 마지막 포인트, 타이밍을 맞춰봅시다. 타이밍은 처음 이야기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유 보고는 팀장님 스타일에 따라 타이밍을 정하면 됩니다. 특별히 업무 결정하는 데 있어 팀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팀장님의 스타일에 따라 보고의 시기와 횟수를 정하면 됩니다. 큰 그림을 중시하는 즉흥적인 팀장님보다 디테일하고 계획적인 팀장님에게 조금 더 일찍 자주 보고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결정이 필요한 보고의 경우는 반드시 팀장님이 정해야 하는 지점이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담당자인 내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반드시 팀장님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 더 나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횟수나 시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 중요 지점을 찾고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보세요.
보고를 하다 보면 팀장님께서 결정할 지점을 더 늘릴 수도, 잘하고 있다면 세세한 것은 본인이 결정하게끔 그 횟수를 조율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을 위한 보고는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파악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일이 생긴 것이므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팀장님 모르게 해결이 되더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회초년생 때는 정확하게 문제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앞서 이야기했듯이 본인 나름의 상황 설명과 원인 분석은 필요합니다. 팀장님께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내기 위한 기본 정보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팀장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보고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보고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단순한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공유 보고, 중요 지점에서 어떤 사안을 선택하는 결정 보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보고. 여러분이 팀장님께 말해야 할 사안은 어떤 보고에 해당하나요? 처음에는 문제 보고가 많겠지만 업무가 익숙해질수록 공유 보고를 많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팀장님의 스타일을 파악해 봅시다. 팀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중시하고 계획적인 분이라면 보고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거시적인 관점과 즉흥적인 것을 선호한다면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보고하고 추가 질문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타이밍을 맞춰 봅시다. 보고의 타이밍은 시간적인 것이라기보다 반드시 팀장님이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해야 될지 혼란스럽겠지만 업무의 중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팀장님과 조율하다 보면 적절한 지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